아까 지금 얘기를 하다가 이 코로나 방역 문제 그거 마무리를 하려니라고 되돌아갔는데요. 신상철 씨, 이 사람이 지난 6일에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서울고법 형사 5부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민주당 쪽 사람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2010년 그 3월 26일에 있었던 천안함 폭침 사건,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음모론, 허위 주장을 해온 거예요. 거기 보면은 뭐 미군 군함에 의해서 침몰을 당했다, 정부가 천안함 구조를 하지 않고 늦췄다, 국방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 여러 가지. 당시 또 본인이 서프라이즈라는 그런 매체를 운영을 했어요. 거기다가 뭐 34차례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강연 다니고 자기가 전문가인 것처럼 하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김태영 국방장관, 그 당시 이제 천안함 사건 때 지냈던 그런 국방장관 이런 분들이 뒤에 이제 명예훼손 소송을 건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명예훼손이죠. 명예훼손인데 2심에서는 공익을 위한 것이니까, 공익 목적이니까 무죄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공익입니까? 아니 뭐 공익이라 칩시다. 근데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 일반 명예훼손죄는 공익이고 개인의 이익이 아니면 위법성이 없다 해가지고 무죄를 할 수 있어요. 일반 명예훼손. 그거는 진실을 말할 때. 그런데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은 공익하고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번 판결문을 그 보도된 걸 보니까 재판부도 허위 사실이 있음을 상당히 인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재판부가 지금 말을 또 똑바로 안 한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하고 그렇게 볼 수 있다 정도로 좀 약간 흐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그럼 공익하고 관계없어요. 허위 사실은 공익을 뭐 그 있다 하더라도 유죄가 됩니다. 근데 재판부에서 뭐 때문에 그런지 저는 아직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 이걸 차라리 공익을 내세우지 말고요, 약간 허위성이 있는데 상대방이 공인이다, 국방부 장관이고 이러면은 어떤 비판의 장을 열어둬야 된다. 지금 이 정권이 맨날 하는 뭐 그 가짜뉴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게 공론의 장으로 그 어떤 여러 가지 주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허위 사실을 좀 이야기했다, 이러면 조금 이해되는 면이 있는데, 이거 갑자기 공익 목적 그래버리니까 저는 법조인 입장에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위 사실을 갖다가 재판부가 일부 인정해 놓고, 그거는 그럼 허위가 좀 약하다는 뜻인지, 허위는 허위인데, 그게 이제 지난번 이재명 경기지사 판결하고 똑같잖아요. 대법원에서. 가만히 있으면, 입 다물고 있으면 허위가 아니다, 이러면. 거짓말이 아니다, 이러면. 약한 거짓말을 했다. 약한 거짓말. 그러니까 그 거짓말의 강도를 누가 정하느냐. 그게 지금 제일 위험한 거예요, 지금 재판도. 어떤 약한 거짓말이면 거짓말이지. 그건 약간 사소한 거짓말이고, 이건 국가 전체 본인이 적극적인 의도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재명 같은 상대가 물어봤으니까 거기에 소극적으로 답변했는데 그게 허위다. 그러니까 이 방송 토론의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무죄다, 그렇게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번에 천안함 폭침 이 문제도 있죠. 거짓말이면 거짓말인지 사소한 거짓말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소한 건 나중에 어디 쓰냐 하면 유죄는 유죄인데, 이게 막 아까 말씀드린 공론의 장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어떤 그 토론의 장을 마련했으니까 집행유예 해준다, 1심처럼. 그거는 이해가 한다 이거야. 근데 그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놓고도 공익 목적을 내세웠다는 거, 이거는 요새 판사들이 그 생각이, 제가 오늘 가서 형법전을 다시 봐야겠어요. 허위 사실일 때도 공익 목적이면 이게 무죄가 되는지. 그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했는데 그 뭐 법률 실력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라고 저는 지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이 천안함 사건은 북한에서 일으켰다고 본인이 지난번 뭐 새 수호날인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도 캐모르니까 할 수 없이. 그리고 이 천안함 사건은 당시에도 5개국 최고 전문가 73명이 92일을 조사해 가지고
북한 의뢰정에 의한 공격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 사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상철 씨 얘기하면 있죠. 이 모른다는 거죠, 지금. 그 조사도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 음모론. 그건데, 그렇게 하면 재판이 있죠. 100년 해도 결론이 안 나요. 그렇죠. 이거 허위 사실이 아니냐. 네. 그렇지만 법원은 있죠. 어떻게 하냐면은, 법원의 재판이라는 거는 제가 저번에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렸죠. 법원의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있죠. 네. 그건 진실인지하고는 관계가 없다. 진실을 개연성은 많지만, 예? 이거는 법원의 재판에서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법관이 본 진실이다. 법관이 여러 증거. 지금 그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하고, 그 다음 북구의 그 유럽의 그 중립국인 스웨덴 네. 이런 사람들이 조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이게 맞다고 인정하고, 국가의 공식 입장이 그러면 있죠. 법원으로서는 이 사람 말은 허위로 딱 인정해야 돼요. 그럼요. 법원이 자기가 또 천안함 폭침 현장에 가서 현장 검증할 겁니까, 지금? 그것도 아닌데, 이 허위란 거에 대해서 있죠. 네. 이 사람한테 익스큐즈, 신상철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거는 법원의 태도가 아니다, 이거죠. 법원이 더 이상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아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법원의 판결이 자꾸 이상해지니까,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게 완전히 진영에 따라서 법원 판결이 나와버리니까 최근에도 정교조 합법화라든가 이재명, 은수미, 유재수, 아유, 또 뭐, 근데 조구가 동생 조건 동생 이런 사람에 준 대해서 사람은 구속 형이 이만큼 되고 네. 돈 받은 사람이 이만큼 하고 이런 데인데 오히려 또 이제 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 고영주. 대해서는 고영주 또 다른 것을 다 떠나서도 그 대학군에 예. 대자보 붙였다고 주거 침입죄로 대학에 그 들어가. 대학에서도 처벌 원치 않는다 그러고 예. 그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대학에 대자보 붙이는 게 우리 그 군사 정권 시절에 그 대자보 맨날 붙였잖아요. 그 사람들 그럼 맨날 주거 침입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리고 대학 군에는 있죠.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냐 아닌 곳이냐 그걸 따집니다.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고 또 대자보를 그 정도 붙이는 걸 대학 당국이 알았다면 이해한다. 이러면 주거 침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더군다나 지금 조구과 예. 관련해서 좀 의혹을 제기했던 그 구속됐죠. 유튜브는 지금 구속이 돼 있어요. 예. 깜방에 있고 추미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봐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본인이 뭐라고 그래요? 수사 무죄 받았다. 당신들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한 당사자들, 야당 또 언론이 자기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사법 조치를 취하겠다. 지금 협박까지 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국방장관한테 아까 그 김태형 장관 그거는 그 무죄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직 추미애 장관 뭐 자기는 아니라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한 건데 현직 검찰 그러니까를 지휘하는 법무장관이 사법 조치하겠다 이 협박 아닌가요? 정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동부지검에서 또 뭐 무혐의 하나 나왔던데 제가 아침에 봤는데. 고민정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공보물에 허위 사실이 분명히 적시되어 그러니까 있는 뭐 거 다 인정했는데 주민자치 뭐가 그 자기 지지한다고 그 허위 사실을 넣었는데 이것도 이재명하고 똑같네요. 고민정이가 안 넣었으니까. 고민정이는 그걸 안 봤다는 거예요. 안 봤으니까. 아니 주민들한테 보내는 그 공보물처럼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일반 유권자들은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 후보가 아닙니까? 그걸 안 봐요. 꼼꼼히 보고 그러니까요. 다 기획까지 다. 거기다가 기자 출신이고 청와대 대변인 했던 사람이 그래도 문구의 중요성 알 건데 그러니까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 또 기소 유죄인데 기소 유예했어요. 참말로 검찰과 법원이 왜 이렇게까지 타락해 버리는지 정말 안타까울. 민주주의가 지금 막 되돌아가는 게 막 보인다니까요. 신상철 이 사건도 이렇지만 또 하나 지금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해 가면서 만들어낸 사건이 검언 유착 사건입니다. 근데 그 검언 유착 사건의 핵심 당사자가 이철 전 VIK 대표 아닙니까? 그 사람 지금 깜빵에 있어요. 10몇 년인가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검언 유착 사건의 증인으로 나왔죠. 나왔는데 이 핵심 증인이
검은 유착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는 쪽으로 거의 부인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증언상에 보면은.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지금 핵심 아닙니까? 그 채널A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짜고 유시민을 잡아넣기 위해서 이철 이 대표 깜빵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고위직 검사장하고 알고 있으니까 당신 잘 이렇게 유시민이가 거기에 관여되어 있다 신라젠 투자에 그걸 해주면은 뭐 이렇게 처벌도 경감시켜주겠다. 근데 이철이는 검찰에 가서 여러 차례 조사받는데 유시민과의 관련성은 단 한 번도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 이야기도 그 이동재 기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 변호인이 알려줬다는 거죠. 이철이의 변호인이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지모 씨가 알려주었는데 그 한 검사장 얘기를 언제 들었냐면은 3월 25일 날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3월 22일에 마지막으로 이 채널A 기자가 그 편지, 대리인이라는 지모 씨를 만나고 이 사람이 자꾸 딴 소리를 하고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니까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25일 날 들었다는 거예요. 사건이 이미 다 끝난 뒤에서 그 한동훈이가 뭐 어쨌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결국 검언 유착인 게 이제 한동훈 검사장하고 이동재 기자가 이제 서로 유착해가지고 유착해서 유시민 이사장을 잡아넣기 위해서 만든 사건이란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 이제 이철 보고 이야기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어제 그 저 이철 그분이 증인으로 나와서 한 이야기 이런 걸 그 아침에 또 기사를 쭉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습니다만은 이 사건은 사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동재를 갖다가 이렇게 넣고 그다음 하기 위해서 사후에 스토리를 만든 거다. 그게 기획한 거예요. 기획이다. 이철 씨 증언을 보면은 그 대리인하는 지모 씨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대리하는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사실관계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후에 이동재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하고 그러한 그 유시민과의 관계를 취재한다는 것을 입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한동훈이라는 사람 검사장을 끌어넣어 가지고 기획 작품이라 이렇게 볼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드라마 쓴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수사하고 이런 거 재판이고 이거는 있던 사실을 이제 법정에서 재현해 가지고 거기에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률을 적용해서 판결을 하는 건데 이거는 수사 자체가 그 이전부터 이거는 목적을 딱 정해놓고 유시민 이사장 보호 이런 거 해놓고 스토리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모든 걸 끼워 맞추니까 지금 그 법정에 이철 증인이 나와가지고 한 말이 이 스토리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본인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용 자체를. 그래가지고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진짜로, 실제로도 이 사건 말고도 가끔 자기도 뭘 왜 나왔는지 증인으로 왜 나왔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검찰에서는 조사를 다 받았대. 그래서 그 법정에 나와가지고 알고 있냐면 저 잘 모르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있듯이 이 사건도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 없는 사실 이야기하면요 이 주위에서 코치를 해주고 해도 있죠. 법정 증인 나오면 제대로 못해요. 그렇죠. 자기가 안 했는데. 그리고 검사 변호사가 전부 법률 전문가들이 그냥 물을 때 이거 압니까 모릅니까를 묻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맞지요? 이렇게 물으면 이게 자기가 경험한 사실도 아닌데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추미 아들 조사할 때도 그 김모 대위라든가 이런 사람들 초기에 자기 증거가 없고 검사가 당신 그렇게 해갖고 그 휴가 신청해주고 그런 건 맞죠? 하니까 기억은 없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김모 대위가 나중에 자기의 그 찾아보니까 핸드폰이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2017년. 그걸 포렌식 해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까 그걸 다 뒤집은 거예요. 그거 다 무시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검언 유착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 유시민 씨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으니까 이제 이걸 갖다 듣기 위해 한 거 아니냐. 검언 유착 사건이. 그리고 채널A가 사실 이걸로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갖다 채널A 뭐 손본다는 이야기도 그때 시중에 떠돌았지 않습니까? 보수 그 종편 채널을 그 하나로 이게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핵심 증인인 이철 씨의 그렇죠. 그러한 그 증언을 보면은 유시민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별로 질문을 예, 받은 없고. 적이 없고, 자기 대리인이라는 지모 씨도 아는 바가 없고, 한동훈 검사장은 모든 일이 다 끝난 뒤에 변호사가 와서 알게 됐고. 그 한동훈 검사장 얘기를 해서 알았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추미애 얘기 들어오면 소설 쓰시네요. 소설 썼죠. 예, 소설을. 그러니까 검언 유착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권력과 MBC 간의 유착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신라젠 사건으로 여권 핵심 인사들이 다 걸려 들어가지고 지금 그 수많은 시중에 루머들이 있었는데 그거 싹 없애버리고. 하나는 윤석열을 잡는데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제대로 써먹은 거예요. 그게 윤석열의 오른팔을. 치면서. 그러니까 그 아주 뭐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 검언 유착 사건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앞으로 뭐 재판도 하고 그 증인도 더 나오겠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그 이철 씨 증언만으로는 지금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바로 유죄를 인정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이게 오히려 증인이 계속 나올수록 이게 더 완전히 미궁에 빠질 수가 있죠. 미궁이 아니라 검언 유착 사건이 허위라는 것이 아주 그러니까 그게 명백하게. 미궁에 빠진다니까요. 예. 검찰은 그런데, 기소는 해놨는데 이거 뭐 증거가 있어야죠, 이게. 근데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서도 그렇고 뭐 기자들한테도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검언 유착이라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한동훈이라는 검사장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자꾸 보호하려고 하니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당신은 빠져. 이렇게 한 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검언 유착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죠. MBC하고 그 저기 근데 그쪽은 지금 수사도 권한 유착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갑자기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이 진보 이분들은 그 초점 흐리기를 참 잘하기 때문에 이 초점은 사실 그게 아닌데, 신라젠 우리가 지금 그게 여권 인사들이 어떻게 겟돼서 이익을 받냐 안 받냐 이걸 좀 알고 싶어 하는데, 갑자기 이동재 기자가 이게 한동훈 검사장하고, 아니 그게 신라젠하고 뭐 관계 있습니까 그게. 그거 밝혀봤자. 그리고 초점을 흐려버렸고 예. 이제 뭐 재판에서 그런 얘기 나와도 별 뉴스가 지금 안 되니까 안 되죠. 완전히 결과적으로 뭐 한동훈 검사장, 윤석열 총장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고, 그러니까요. 또 신라젠 사건 그 수사팀은 다 해체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부지검의 뭐냐, 그 저기 증권수사팀 네. 다 해체시켜 버리니까 하여튼 전문 집단은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수사에는 총력을 집중하고, 이게 도대체 아까 말씀하신 검찰, 법원 정말 정신 차려야죠.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헌재 같은 경우는 지금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유남석 그 헌재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법 연구회하고 인권법 연구회 이석태 재판관은 이제 또 민변 출신이고. 그런데 아무래도 뭐 어떤 이념적이랄까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니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유사한 어떤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있지만, 이 헌재까지도 이렇게 특정 어떤 집단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그 내에서 하나의 세력화되고 또 재판까지도 유사율이 72%에 이를 정도로 하는 게 통상적인가요? 뭐 저는 이게 그 본인의 양심에 따라 비추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이렇게 유사율 72% 그건 있을 수 있죠. 있는데 만일 그렇지 않고 이 헌법재판관도 지금 그 임명이 대통령, 대법원, 그다음 국회 세 개로 나눠져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나눠져 있는데 지금 뭐 이번 정권 들어서 임명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만일 보훈 성격의 어떤 이 정부의 이념에 맞게 한다는 그 본인은 양심에 따라 했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 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일 그랬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민주주의가 지금 시계가 뒤로 돌아도 한참 뒤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그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나 자기를 임명해 준데 보훈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우리 국가가 이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루를 해도 헌법재판관이고 하루를 해도 대법관인데 우리 지금 그러잖아요. 그 저기 세조 반정 때 사육신을 우리가 존경하지 살아남았던 신숙주 이런 분을 존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 헌법재판관들도 진짜 내가 그 나중에 후세에 부끄럼 없는 판결을 했다. 이 말을 듣도록 해야지. 내가 우리 정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이념에 맞는 재판을 참 열심히 했다. 이 말 듣는 게 좋은지, 응?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대법관이라든가 헌재 재판관들이 무슨 독수리 오형제니 신독수리 이게 무슨 조폭도 창피한 줄 아니고 알아야죠. 너무 창피한 그런 말 나온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조폭들도 그런 짓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은 또 변호할 겁니다. 나는 참 그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이념에 적합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 들으라 이게. 아까 우리 차벽 설치 이야기 했지만은 민주주의가 뭡니까?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를 듣고 그게 물론 잘못된 걸 있고 뭐 맞는 말도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내 양심과 이념에 비추어서 이렇게 그 올바른 결론 도출하는 거지. 반대하는 목소리를 아예 무시하는 게 결코 옳은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다수에 의한 통치가 맞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수 자체를 그렇죠. 완전 배제하는 거 그건 전혀 헌법적 정신도 아니고 민주주의 정신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여상훈 변호사님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아주 시원하고 명쾌하게 해설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